예, 안녕하세요. 우리 헌법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주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이 진화를 비판하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고 귀한 말씀 전달되며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헌법 강의를 하는데요. 중간중간마다 이제 진화론 비판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겠다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글 좀 띄워주세요. 괜찮아요? 요 상태가 제일 좋네. 나도 나오고 저기 나오니까. 지질 진화론입니다. 지질 진화론. 이게 여러분 이제 그 진화론을 하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생물 진화거든요. 찰스 다윈을 이제 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다윈을 이해하기 전에 이 지질 진화론을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물고기에서 개구리가 됐다, 그거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데 실제로 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으로 빠뜨리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지질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꼭 좀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제가 중간에 강의를 하면서 몇 군데 강조할 때가 있거든요. 반드시 여러분이 그건 기억했다가 본인도 정리하고 이웃에게도 여러분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질 진화론의 망상과 허구다 그랬는데 제가 이걸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질 개통표, 세인트 헬렌산, 그랜드 캐니언은 아마 오늘 내용 중에 나올 것입니다. 먼저 이 동일 과정설과 격변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이제 이런 거예요. 동일 과정설의 말은 동일 과정, 그러니까 지금의 자연현상과 과거의 자연현상이 같다는 겁니다. 그걸 동일 과정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질학에서 이 라이엘, 여러분 이 사람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라이엘, 이 사람은 찰스 라이엘인데요. 다윈도 찰스 다윈이죠. 이 라이엘도 찰스 라이엘입니다. 이 사람이 이 다윈보다는 9살이나 10살 정도 많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의 지질학 원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1800년도에요. 그게 이제 영국은 물론 유럽 전체를 강탈했고 미국까지 영향을 준 책입니다. 찰스 라이엘이 쓴 책이고 이 사람은요, 나중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힐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다윈도 묻혔고 저 라이엘은 뉴턴 옆에 묻혔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앞으로 영국에 갈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웨스트민스터에 가서 저 라이엘의 묘가 어디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절대로 저 사람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라이엘은요 아주 시건방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 했냐면 자신이 과학을 모세로부터 해방시켰다, 이런 아주 건방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이 과학이 그동안에 성경에 의해서 잘못됐는데 그걸 다 해방시킨 사람이다. 해방시켰다. 독립성을 갖게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 라이엘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진화론에서 이 인간의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현재는 과거에 대한 열쇠다. 열쇠 인가가 의문문이 아니라 이 사람은 현재는 과거에 대한 열쇠라고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거죠. 자연과학적으로 보면 지금의 우리가 이제 협곡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물이 여기 졸졸졸 흘러요. 이렇게 흐르면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정말 저 조그만 물이 흘러서 이 양벽을 깎아내리려면 협곡이 만들어졌을 테니까 1억 년은 걸렸을 것이다. 뭐 5천만 년 했을 것이다. 이 진화론자들은요,
마구잡이로 연도를 말하죠. 예, 그냥 뭐 10억도 되고 1억도 되고 5천만 년도 되는데 마구잡이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사람이 현혹됩니다. 야, 정말로 저 이 졸졸 흐르는 물이 이 협곡을 만들려면 진짜 뭐 수억 년이다, 1억 년이다, 뭐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세월이 있어야만 이게 깎이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지금 우리가 협곡을 보면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그 물이 더 이상 밑을 깎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정도의 속도로 가는 물이라면 협곡을 만드는데 수억 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현재의 자연현상이 과거의 자연현상과 같을 것이다. 동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동일과정설입니다. 여러분 여유가 되시면 뭐 암기해 두셔도 좋습니다. 반면에 격변설은 뭔가면 지금의 그 협곡이라든지 등등 모든 것들은 갑자기 급격하게 화산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 등에 의해서 격변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동일 과정으로 된 것은 아니다. 이게 서로 이제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윈은요, 뭐라 했냐면 오랜 시간과 점진적 변화를 거쳐서 생물학적 진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여러분 진화론은 두 가지 특색이 있어요. 하나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1억 년, 10억 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점진적 변화,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바뀌어 왔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진화론의 그 특징들이에요. 늘 오랜 시간과 점진적 변화를 말합니다. 그랬는데 다윈은 스스로 얘기를 했지만 동일과정설의 결정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다윈이 6개월 동안 이제 이 항해를 떠나지 않습니까? 떠났을 때에 이 사람에게 이 라이엘의 지질학 원리라는 책을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다윈이 그 책을 읽어봅니다. 읽어보다 보니까 지금 저 협곡이 만들어지는데 수천만 년 또는 수억 년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다윈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러면 이 동물이나 식물들도 1억이나 5천만 년 같은 오랜 시간을 경유하게 되면 일정한 상태로 바뀌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습니다. 그랬는데 많은 이제 지질학에서는요, 격변설을 얘기를 해요. 근데 격변설이라고 하는 것은 1960년대부터 비로소 제시가 됩니다. 1850년도 전후에서 만들어진 라이엘의 지질학에 대해서 그동안에 비판을 못하고 다 받아들였단 말이죠. 근데 60년도부터 조금씩 야,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이게 뒤늦게 이 격변설이 주장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지질학은요. 과학적 실험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협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등에 대해서 이 과학적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상상에 맡기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과정설이 한 170년간 200년간을 지배해 왔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20세기 후반 그러니까 이제 1900년 말에 들어와서는요. 산이나 계곡이나 협곡이 자연 풍화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격변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 격변설은요. 동일 과정설에 보다는 밀려 있었습니다. 이 격변설이 다시 전면적 격변설이 있고 부분적 격변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면적 격변설은 우리 창조과학에서 노아 홍수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동일 과정설이 지금은 격변설로 많은 지질학자들이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동일 과정설에 잔재가 많이 있습니다. 잔재들이 뭐냐? 협곡은요 수억 년 동안의 물의 침식작용으로 됐다. 물의 침식작용. 그러니까 물이 수억 년 동안 깎고 해가지고 협곡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많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지층.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큰
이 벽을 이 산에 보면요 암벽들이 많잖아요. 거기 보면 이게 다양한 이 지층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이거는요 퇴적암이라 그러잖아요. 퇴적암. 수억 년 동안 이 흙이나 모래가 쌓여서 됐다는 거예요. 그 첫째로 쌓여서 됐을 것이다. 두 번째는 협곡은 수억 년 동안 깎여서 됐을 것이다. 이런 주장들은요 전문 학자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채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170년 또는 200년 동안요 동일과정설의 덕분에 일반인에게는요 아직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잔재가 다 남아있죠. 그러면 동일과정설에 뭐가 문제냐 말이죠. 여러분 제가 먼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중국의 태양산이에요. 보면 다 옆으로 이렇게 좀 층이 나 있죠. 시루떡같이 다 누워있어요. 평행으로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찍어 온 건데 제가 이제 여행을 좀 많이 다녔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예전에 여행 다닐 때는 이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이제 이 시루떡같이 누워 있는 거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와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만서 오신 것도 있고 뭐 독일서도 공부하시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일본을 가건 어딜 가건 뭐 동네 나가서 보면요 이렇게 이 암벽을 보면요 다 평형으로 누웠습니다. 다 평형으로 누웠단 말이죠. 그러면 시루떡같이 평평하게 됐어요. 그러면 동일과정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여서 됐다. 여러분 흙이나 모래가 1억 년 동안 차곡차곡 쌓일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요 1억 년 동안 차곡차곡 쌓이는 방법은 이렇게 이게 수평으로 됐다는 뜻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1억 년이나 뭐 5천만 년이다 뭐 만 년이다 하더라도 여기에 흙이나 모래나 돌이가 있으려면요 이 경계면이 이게 지그재그가 되면 지그재그 이게 상식이에요. 뭐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뭐 여러 가지 풍화작용이 있을 테니까 평평하게 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평평한 상태를 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곡차곡 쌓일 수도 없지만 그러나 백보양보해서 쌓일 수 있다 하더라도 즉 차곡차곡 쌓였다 하더라도 평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고 심지어 수십 킬로까지 평평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평평한 게요 아주 길어요. 그러면 요 사이 요거와 요 사이가 근데 좀 서로 다르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뭐 5천만 년 동안 쌓여서 된 거라면 여기가 평평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나 이런 현상은요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다 이런 암석층들을 보면 다 평평합니다. 이것도 보세요. 다 이게 평평하죠. 이렇게 다 평평해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다 평평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지층은요. 지층은 우리 이제 이제 암석에 뭐 이게 층이 있지 않습니까? 지층은 쌓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탕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건 여러분이 그냥 잠깐 동안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저탕류라고 하는 듣지 못하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저탕류는 다시 말해서 혼탕류입니다. 혼탕류. 이거는 뭐 이런 거예요. 이 고밀도 퇴적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났다든지 산사태가 났다. 그럴 때는요. 산사태가 나면 저 산 위에서 뭐가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거기 보면 거기에는 일반 진흙도 있을 테고 모래도 있을 테고 일반 흙도 있을 테고 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온단 말이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 저탕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질 보면 저탕류로 지층이 형성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 이게 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가능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요.
저탕류로 지층이 만들어진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동안에 뭘 배웠냐면 퇴적해서 쌓이고 쌓여서 그 다 퇴적함이라 그러는데 쌓이고 쌓여서 된 것이다라고 공부를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게 저탕류 같은 이런 고밀도의 퇴적물들이 확 밀려와 가지고 이 지층을 만든다는 말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여기서 뭘 정리하시면 되는가 하면 다양한 지층은요 쌓여서 되는 게 아니라 저탕류로 만들어진다. 이것만 입력을 시켜놓으세요. 제가 입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미국의 워싱턴 주에 가면요, 워싱턴 주 서부죠, 서부. 워싱턴 주에 가면 세인트 헬렌산이라고 해요. 세인트 헬렌산. 이게 1980년 5월 18일 날 폭파됐습니다. 5월 18일 날. 제가 더워서 잠시 이거 옷을 좀 벗겠습니다. (80년 5월 18일) 날 헬렌산이 폭발했는데 이 내용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지금 인터넷을 치면 다 나와요. 저만 아는 게 아니에요. 다 국민들이 다 아는 건데 이 당시는 정확히 42년 전이죠. 그렇죠? 이 당시에는 5.18 사태 때문에 이 검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사에 이것이 보도가 안 됐는데 미국에서 폭발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의 유관 관련 수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주목해 봤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이니까 그 1월 달부터 계속 지진이 날 것이다. 이게 폭파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징조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80년 5월 18일 날 폭발이 됐는데요. 원래 산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산이 이쁘죠? 이렇게. 제가 이거 자료를 제대로 좋은 걸 여러분 선보이지 못해서 죄송한데 아주 아름다운 산이고 2,950m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폭발이 됐는데 원자폭 히로시마 원폭의 2만 개의 힘이랍니다. 2만 개.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폭발이 된 거죠. 그래서 산의 정상 400m가 날아갔어요. 2,950m 산이 2,550으로 주저앉은 거예요. 이게 몇 년간 터진 겁니다. 몇 년간. 한 번에 다 터진 게 아니라. 그랬는데 지금 이 폭발이 되니까요. 3시간 만에 7.5m 높이로 이거 같은 지층이 형성된 겁니다. 7.5m. 근데 그 7.5m를 보면 100개가 넘는 층리로 됐다. 이게 무슨가 하면 여러분 이게 한 층이잖아요. 층이면 요 안에 보면 다시 잔잔한 이렇게 층이 또 있어요. 이 잔잔한 층을 층리라 그래. 층리. 그다음에 위와 아래와가 구별되는 것을 보통 층이다. 층이다. 예. 층을 달리하는 게 있고 층 안에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시 이제 섬세하게 이게 갈라지는 게 있거든요. 이게 3시간 만에 7.5m로 이제 이 지층이 형성됐어요. 그랬는데 약 한 달 후, 이게 6월 12일로 아는데요. 6월 12일. 한 달이 안 됐죠. 다시 폭발이 됐는데 산에서 퇴적물이 쭉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저탕류의 그런 퇴적물들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 7.5m 위에 다시 7.6m가 지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다시 폭발합니다. 폭발하니까 퇴적물이 다시 그 위에 쌓이게 됩니다. 결국 2년이 안 돼서 20m가 넘는 지층이 만들어진 것이. 이거를 미국의 또는 전 세계 과학자가 이 장면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걸 잠깐 좀 보시면, 요거는 제가 이 세인트 헬렌스 산에 입구에 있는 제가 방문한 사진입니다. 제가 2017년인가 그때 이제 19년에
창조과학을 이 그랜드 캐년을 가서 공부한 다음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여기를 둘이서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해서 이제 이게 증명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저런 데 가면 이제 그 이 큰 영화관이 있어요. 대형 스크린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세인트 헬렌산의 폭파 장면 뭐 해서 이후에 바뀐 현상들을 쭉 보여주거든요. 끝난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커튼 큰 그 영화관이니까 그게 싹 치워져요. 치워지고 헬렌산을 쫙 보여주는데 아쉽게도 그날따라 거기가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뭐 미국은 뭐 이제 자주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 지역도 꽤 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헬렌산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참 아쉽죠. 아쉬운데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여기는 매우 중요한 이 진화 비판하는 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꼭 반드시 가려고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렌산을 이제 증거를 보여드리면 요거 말고 요거부터 봅니다. 자,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헬렌산이 폭파가 되니까 3시간 만에 7점 몇 메타의 지층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여러분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어떻습니까? 구별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대략 이렇게 잘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빨간 선이 3시간 만에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있는 건 제가 아니에요. 원래는 제가 요 사람을 제가 들어가서 찍으려고 제가 저길 갔던 건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자력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인데 세인트 헬렌산의 이 탐사를 별도로 하는 투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지금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저기를 반드시 제가 가서 저 사진을 제 거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3시간 만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흘 뒤에 또 터졌죠? 터진 게 어떻습니까? 요렇게 쌓여 이렇게 쌓인 겁니다. 사흘 뒤에 쌓인 거예요. 총 15m죠. 요 위에는요 2년 뒤에 다시 폭발을 해가지고 그 저탕류에 의해서 각종의 그 쇠설물들이 밀려 내려와서 동일한 장소에 쌓인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봤죠? 이게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지층은 대략 이거 한 이 정도 크기가 되려면 3천만 년 동안 쌓여서 됐을 것이다. 그렇겠죠? 쌓여서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다 옆으로 누웠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육안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다 옆으로 누운 거. 이렇게 휩쓸려 내려왔는데 이 다 들어 눕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사진입니다. 또 내용이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무슨 사진인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요 원래가 평지였습니다. 평지. 그랬는데 헬렌산에서 이게 산사태가 나가지고 저탕물들이 막 밀려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가 이 평지였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그 땅이 무른 지역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밀려 나와가지고 여기가 파인 겁니다. 이렇게 파였어요. 이렇게. 이게 몇 시간 안 돼서 파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오래돼 걸린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꼭 알아두실 게 뭡니까? 요 밑에 지금은요, 요런 조그만 그 강이 흘러요. 뭐 강이라기보다도 하여튼 뭐 졸졸졸 물이 흐릅니다. 만일에 우리가 저 장면을 미국에서 있었고 40년 전에 봤는데 보지 못했더라면 뭐라고 말했을 겁니까? 그랬을 거예요. 야, 이거는 지금 깊이는 그랜드 캐년보다 깊지 않지만 폭이 상당히 넓다. 폭이.
이 폭이 넓다 말이죠. 아마 이거 한 1억 년은 됐을 것이다. 1억 년 흘러가지고 지금 여기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 TV에서 보시면 여러분 뭐 진품, 명품 뭐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럼 감정가가 나오죠.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이게 지금 1억 년에 흘러서 깎인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있던 것인데 위에서 흙이 내려오니까 여기가 무른 지역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파여서 날아간 겁니다. 근데 남은 여기에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졸졸졸. 이 졸졸졸 흘러가지고 이게 10억 년 돼가지고 파인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요 사진이라고 보면 요거는 쌓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놈은 파인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쌓였고 한쪽에서는 이게 파인 거란 말이죠. 이 두 가지 사진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를 미국 사람이 봤죠. 전 세계 과학자가 봤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 있게 실험을 한번 해볼 수가 있었던 것이, 그게 뭐냐? 그게 1994년도 콜로라도 대학에서 행한 실험입니다. 1980년에 저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몇 년간 계속 화산이 폭발되니까 저 근처에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5년, 6년, 7년 지난 다음에 저희가 좀 안정되니까 학자들이 탐사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1994년에 콜로라도 대학에서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실험하느냐? 이 큰 이 수족관을 만들어요. 이건 동영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준비를 못한 거예요. 구비를 못했습니다. 준비를 못한 게 아니라 제가 언젠가 이것은 창조과학회와 연락을 취해서 이게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가 쓰려고 하는데, 자, 이런 큰 수족관을 만들었어요. 여기다가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는 뭐 이게 그 굵은 흙, 뭐 모래, 가는 흙 뭐 잔뜩 갖다 놓고, 근데 여기다가 센 물을 부릅니다. 물을 부어요. 그럼 이게 여기는 흙들이 옆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재밌어요. 이게요, 가면서 비중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지층이 만들어집니다. 지층이 이렇게 가면서 물을 붓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실험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이런 실험은 비용이 많이 드는 실험인데 세인트 헬렌 산에서 이 현상을 봤기 때문에, 야, 이게 지층이 만들어진 것은 쌓여서 된 게 아니라 뭔가 이 저탕물이 밀려가면서 이게 각자 분류가 되면서 이 지층이 만들어진구나. 이거를 과학자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하게 됐던 것이, 그러면 자, 굵은 흙과 고운 흙이 함께 흐르는 저탕류는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흙의 크기에 따라 굵은 흙은 굵은 흙대로, 고운 흙은 고운 흙대로 서로 같은 패턴의 흙끼리 모이면서 뚜렷한 지층이 형성됐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자, 재밌지 않습니까? 이 수족관이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어요? 뭐 한 12m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세게 미니까 이 굵은 흙하고 고운 흙이 서로 분리되면서 층을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확인했습니다. 이걸 지질학의 기념비적인 연구 성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1994년에 했습니다. 그럼 1994년에 이 일을 하게 된 배경이 뭐라고요? 1980년에 세인트 헬렌 산의 그 결과를 보고, 야, 이거 참 특이하다 말이지 해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뭘 할 수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 지층에 보면 이렇게 옆으로 들어 누워 있는, 시루떡같이 누워 있는 것이요, 지금 쌓여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걸 밀어냈기 때문에 밀리면서 지층이 별도로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1980년 사건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그 짧은 지식이지만
이 진화론 비판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늘 오래 참으셨어요. 증거를 바로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인류들이 이 진화론에 빠져 있을 때까지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시면서 인천 상륙작전 하듯이 이걸 회복시켜 주는데, 이게 대표적인 지질학에 있어서 지질 진화론을 깨트린 완벽한 사건입니다. 그게 세인트 헬렌 산의 표적입니다. 자, 이거 이 정도 하시고요. 두 번째, 자, 지질 계통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봤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고생대가 있고 중생대가 있고 신생대가 있는데, 여기 뭐 아래 작은 게 많이 있잖아요. 이건 뭐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기억도 안 나는 거죠. 그리고 라이엘이라는 사람이 1875년에 죽었는데 죽기 3년 전에 이 지질 계통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달리냐면 각종의 여기 발견되는 화석들이 있습니다. 화석들이.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이 지질 계통표가 1872년이죠.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에 150년 전인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랬는데 지금 학자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네들은 그냥 이걸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건드리면 망하기 때문에 건들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뭐 고생대가 뭐 3억 년 전이다. 제가 기억도 못 하는데, 뭐 좋다 이거요. 이거 2억 년 전이다. 그러면요, 이 당시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없었으니까 연도를 재지 못했을 것이. 근데 지금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거든요. 억년 단위도 셀 수 있는 그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쩌면 이 땅의 지층들을 흙을 퍼다가 연도를 측정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학자들이라면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안 합니다. 안 해요. 여러분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해봐야 연도가 틀릴까 봐 안 하는 것이고 분명 틀릴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라이엘이 그 당시 방사성 동위원소도 없었는데 무슨 놈은 이거 고생되는 뭐 3억 년 전이고 뭐는 2억 년 전이고 말로 떠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죠. 그렇다면 후대 학자들은 반드시 저 같으면 저 라이엘을 꺾기 위해서 내가 저희 뭐 고생대의 지층의 흙을 떠다가 내가 실험을 해볼 거란 말이죠. 3억 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많은 학자들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지질학자 중에서 이 부분에 관련된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의문을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저게 틀릴까봐 못해. 틀릴까봐. 그 다음에 분명히 저게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이 화석이 있는데 이제 이 화석 그림도 여러분 지저분해서 정리가 좀 잘 안 되는데 제가 좀 깔끔한 거로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볼까 하는데, 여러분 화석 중에서 암모나이트가 있습니다. 암모나이트.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실제 사건인데요. 어느 이제 외국의 그 지질학과에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 암모나이트 화석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교수한테 가져옵니다. 교수님 이게 암모나이트가 몇 년 된 것일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교수는 야 이거 한번 재보자 말이지. 그래서 동위원소로 측정을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합니다. 안 하고 뭐라는 거면 야 그 교과서에 암모나이트가 언제 발견됐느냐? 고생대 뭐 캠브리아기에서 발견됐습니다. 라고 하면 고생대 캠브리아기는 3억 년 전에 형성된 거니까 암모나이트는 이 화석은 3억 년 된 거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취할 태도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해보세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층에 각종의 이 흙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갖다가 연도를 재봐야죠.
그다음에 이 화석도 화석 나름대로 연도를 재서 이게 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안 하면서 마구잡이로 이건 3억이다, 2억이다, 뭐 몇 억이다 마구잡이로 떠들어요. 이게 학문하는 태도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이걸 그냥 이 지질학자들이 뭉개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건드릴 필요가 없죠. 건드리면 도리어 건드리는 사람만 왕따 당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1870년 이 지질 개통표, 이 라이엘이 그냥 혼자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3억이다, 2억이다, 몇 억이다 쓴 것이 그대로 지금도 이 과학 세계에서 과학이 발전하는 이 지금의 화성도 가는 이 인류들이요,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 다지층 나무 화석 이런 게 있어요. 다지층은 여러 지층에 걸쳐 있는 나무 화석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보시면 이렇게 경계가 되죠. 이렇게. 그다음에 뭐 요것도 경계가 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면 진화론의 논리에 따른다면 여기가 예컨대 500만 년 동안 만들어졌고 요게 무슨 뭐 300만 년 동안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나무 화석이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냐 말이죠. 그렇죠? 이 본인들은 이 지층이라는 것은 쌓여서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나무가 분명한데 이 돌로 된 나무가 여기서 어떻게 여기는 500만 년이고 이건 300만 년이면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창조론의 입장에서 쓴다면요 아주 간단해요. 이 대홍수가 났을 때 이게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이 큰 나무가 그냥 이 지층에 묻힌 거예요. 묻혀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맞지? 뭐 여기는 500만 년, 이건 300만 년 해가지고 이게 뭐 이런 거 이루어진다? 따라서 다지층 나무 화석은 진화론자들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둘 거. 화석은요, 동일 과정설에 의하면 화석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차곡차곡 쌓인단 말이죠. 차곡차곡 쌓이는 과정에서는 화석은 불가능해요. 화석이 뭡니까, 여러분? 동식물이 그대로 돌로 만들어져 있는 게 화석입니다. 그러면 저도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물고기 화석을 하나 사왔거든요. 그럼 물고기가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물고기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그거 썩지요. 썩기 때문에 형체도 없고 뼈도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화석은요, 이게 왜 그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느냐? 이것은 갑자기 흙에 의해서 매몰되게 됩니다. 갑자기 매몰돼서 거기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야만 그럴 때 이게 굳어져서 돌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화석 중에는요, 제가 그건 뭐 미국서 못 봤지만 그냥 물고기 화석만 사왔지만 물고기가 뭘 먹다가 죽은 화석이 있어요. 물고기가 뭘 먹다가 죽은 그대로 그 화석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먹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꼭 기억해 두실게, 동일 과정설에 따르면요, 쌓여서 되었다라고 한다면 화석은 가능하지 않아요. 갑자기 매몰되어야 화석이 되는 것이지, 쌓이면 이때 뭐 동물들이 천천히 쌓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동물들이, 식물들이 화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머릿속에 꼭 기억해두세요.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또 쌓였다. 그럴 때는 동식물이 화석으로 될 수 확률은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자, 현재는 과거에 대한 열쇠가 맞아요. 지금의 현상이 과거에도
동일할 것이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열쇠는 아닙니다. 유일한 열쇠. 또 전부인 열쇠도 아니다 뜻이죠. 따라서 뭐 현재는 과거를 아는 과거에 대한 열쇠라고 하지만 그 말은 맞지만 유일한 열쇠가 아니고 전부도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먼저 이제 이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이게 이제 유명한 그랜드 캐년입니다. 아주 멋있죠? 예. 그랜드 캐년을 제가 2번 갔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교환 교수 할 때 여길 놀러 갔습니다. 멋있다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야 정말 멋있다. 웅장하다. 이게 어떻게 미국에 있냐? 미국에만 있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야 하나님의 전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참 멋있는 자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랜드 캐년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은요 반드시 여러분이 노아 홍수 심판을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오늘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노아 이 그랜드 캐년 가서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1절밖에 모르는 거예요. 2절을 받으면 2절을요. 자,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 이 그랜드 캐년인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게 협곡이거든요. 협곡 요 끝에 이게 여기는 아니지만 더 가면 이 발원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 끝에 요게 이제 호수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나중에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랜드 캐년은요 위에서 여기에서 이 아래로 내려다봅니다.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봐요. 여기가 한 1.5 이 콜로라도 강까지는 한 1.5km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만 봤죠? 그랬는데 지질학자들은요. 이 고생대와 중생대, 신생대 밑에 여기에 원생대와 시생대가 있다는 거예요. 원생대 또는 시생대가 있대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지질학자들이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분류하고 있냐면 시생대와 원생대에 있는 이 암석들이 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암석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학자들이 지네가 나눈 거예요. 뭐 우리가 나눌 능력도 없고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자기네들이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시생대와 원생대의 이 암석을 보면요. 지층이 없어, 지층이. 되게 강하대요. 딱딱하대. 깨끗하대요. 화석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요. 지층이 있고 약하고 덜 깨끗하고 화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개의 내용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첫째, 지층이 왜 없냐 말이에요. 지층이. 시생대, 원생대가 있으면 왜 여기는 이렇게 지층이 없냐 말이죠. 여러분, 자기네들은 뭐라 그래요? 쌓여서 됐다는 거야, 쌓여서. 그럼 시생대와 원생대 층에도 쌓여서 됐을 텐데 왜 여기는 지층이 없냐 말이죠. 그는 현대 지질학에서 난제입니다. 숙제예요. 해결을 못해, 해결을요. 해결을 못합니다. 두 번째, 시생대와 원생대에서는 화석이 없어, 화석이. 왜 화석이 없냐 말이죠. 이 기간을요, 뭐, 얘기하죠. 수억 년, 수십억 년이라 볼 수 있어요. 자기들 얘기에 따른다면. 근데 왜 여기에는 화석이 없냐 했대, 화석이. 여러분이 이것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시생대와 원생대에는 왜 지층이 없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층이 없냐는 거예요. 지층이 없다. 두 번째는 화석이 없대요, 화석이. 아니, 다른 층에는 다 화석이 있는데, 또 다른 층에는요, 다 지층이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통바위로 돼 있대, 통바위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다음에 뭐 깨끗하냐 덜 깨끗하냐, 그다음에 강도가 세냐 약하냐, 그건 뭐 우리가 덜 중요해요. 근데 깨끗하냐 아니면 덜 깨끗하냐, 이건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러나 이 원생대 층에서는요, 지층이 일부가 있다는 거예요. 지층이. 그러니까 시생대는 아예 없고 원생대에서는 일부가 지층이 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지질학자들은 해석을 못합니다. 저기도 나와 있네요. 유럽, 스위스에도 협곡이 있는데 시루 똑같이 보이다. 다 그래요. 유럽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뭐 좀 자랑을 하면 저는 6대주를 다 가봤습니다. 남미도 제가 30일 여행해봤고 아프리카도 30일 여행했고 유럽에서는 제가 이 120일을 제가 교환교수 하면서 2번에 걸쳐서 있었을 때 제가 유럽 전체를 제가 빨빨대면서 다 다녀봤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랬는데 어디 가든지 다 이게 평평합니다. 다 평평해요. 전 세계적으로 다 평평하단 말이에요. 시루 똑같이. 그런데 여기 보면 지층이 있어야 되는데 시생대와 원생대에는 지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질학자들이 참 이게 참 난처하죠. 자신들의 논리하고 안 맞아. 쌓이고 쌓였다면 거기도 지층이 있어야 되고 또 화석도 있어야 되는데 화석도 없어. 근데 거기는 또 대부분 깨끗해요. 자, 왜 그랬겠냐 말이죠. 자, 요거는 아까 보여드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층이란 뭐예요? 오랫동안 쌓여서 돼, 쌓여서. 자기네들 그랬잖아요. 쌓여서 된 거라고. 그런데 시원생대 암석에는 쌓인 흔적이 없고 화석이 없어. 참 이게 자기네들도 참 난처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한다면요, 시생대 지층은요 창조 첫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땅이 있으라 그래서 있은 거예요. 있으니까 거기에는 지층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생대는 그 위에 지층인데 셋째 날에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셋째 날을 보면 궁창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뭐가 드러났죠? 묻이, 땅이 드러나요. 땅이. 묻이 드러나니까요. 이 바다 밑속에서는요, 각종의 물이 빠지잖아요. 빠지면서 이 시생대층에 만들어진 이 지층을 움직여. 바다 밑에서 물이 크게 움직이니까 바다 밑에 땅들이 움직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다 보면요, 약간의 층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층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바다 밑에서는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지층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시생대와 원생대의 암석층은 성경에 의하면 생물이 만들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석이 없다. 화석이. 화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질학자들이 정말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데 자기네 이론에 따른다면 모든 암석에 지층이 있어야 되는데 왜 시생과 원생은 없을까? 그 다음에 왜 여기만 화석이 없느냐? 그런 의문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성경에서는요, 힌트를 좀 주고 있다. 힌트를.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여러분 예컨대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층리를 볼 텐데요. 사층리를 보기 앞서서 제가 이 자이언 캐년을 좀 보내드릴게요. 자이언 캐년. 이게 이제 이 자이언 캐년인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아주 높아요. 이건 제가 찍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가 훨씬 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옆으로 들어 누웠죠. 이렇게 기울었죠. 이게 작은 것들이.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도 이게 자이언트 캐년에서 이게 사층리입니다. 이것도 이제 옆으로 이렇게 들어 누워서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층리가 뭔가면요. 이 사자는 모래 사자가 아니에요. 였지만 기울어졌다는 뜻이에요. 기울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 지층 내에서 작은 세세한 이 무늬를 층리라 그래. 층리. 층리가 옆으로 기울어진 거. 이걸 사층리라. 사층리. 이 사층리는요. 모래로 된 사암에서 요건 요건 모래겠죠. 사자. 모래로 된 사암에서 가장 많이 이 사층리가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이언트 캐년은요, 이 사층리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제 이 자이언트 캐년하고 그랜드 캐년의 차이점은 그랜드 캐년은 꼭대기에서 저 절벽 아래로 내려다봅니다. 그게 이제 그 특색이에요. 그래서 보면 뭐 인생 사진 찍겠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자이언트 캐년은 밑에서 올려다봅니다. 밑에서 올려다봐요. 이게 다 이 사진 보면 제가 밑에서 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이 자이언트 캐년 그 근처가 보면 이런 이 거대한 사암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캐년을 여행하실 때는 그랜드 캐년만 보시면 안 되고 이 자이언트 캐년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행사 상품을 보니까 이 그랜드 캐년, 자이언트 캐년, 뭐 브라이스 캐년 이런 캐년들을 같이 보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그랜드 캐년을 가실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자이언트 캐년을 함께 보셔야만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그 자체로 이게 아름답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단일 사층리로 가장 두꺼운 게 16m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가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금이가 있죠. 이렇게 금이가 있고 또 금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요게 단일 사층리인데 요게 16m짜리가 있다는 겁니다. 16m. 근데 요 위에 다시 또 이 지층이 만들어졌어요. 또 만들어졌어요. 또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게 누적된 사층이라고 그래요. 일단 평균이 100m가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가 넘는 거죠. 여기도 이게 100m가 넘는 거고 이놈도 100m가 넘는단 말이죠. 이러한 사암들이 그 지역에 아주 그냥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장관이에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 사암은요, 모래로 된 바위잖아요. 사암은 바람으로 될 수도 있고 물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자이언트 캐년에 있는 모든 사암들은 바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물에 의한 것이다. 이게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물에 의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죠. 여기 물. 근데 이게 만들어지려면요. 자, 지금 여기가 이게 지금 이게 대략 100m로 봅시다. 100m. 그러면 뭐 100m까지는 둘째 치고 여기까지만 잘라서 볼까요? 여기 지금 한 뭐 50m다. 이게 누적이니까 처음에 이게 다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올라오고 했을 텐데 그럼 이 50m짜리의 이 사암이 만들어지려면요. 물이
얼마만큼 높이의 물이 필요한 이만큼의 물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보다 수십 배 높은 물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 이게 모래를 끌고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엄청난 이 사암 덩어리를 만들려면 모래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이 물에 이제 여기에 모래가 있는데 이 엄청난 모래를 물이 끌고 올 수 있는 밀어주는 뭐가 필요합니까? 동력이 필요해요. 동력. 그게 필요하겠죠? 바로 그런 뜻이에요. 사암 크기의 수십 배에 달하는 물이 필요하고 이를 운반할 수 있는 강한 동력이 필요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러한 사층리가 있는 사암들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쉽게 발견돼요. 대한민국도 있고 유럽은 말할 것도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층리의 규모와 크기를 보고 방향과 편제성 뭔가면 어느 곳에나 있다는 거, 어느 곳에나. 전 세계 어딜 가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전 지구적인 엄청난 대격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떠오르십니까? 노아의 홍수가 여러분 떠올라야 됩니다. 이게 이 사암으로 되어 있는 다른 암석도 있지만 사암으로 되어 있는 수많은 이 암석들인데 큰 암석들이 전 세계 도처에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미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요, 합리적 추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뭐 다 이게 다 이 누적 사층이죠. 이렇게 됐다가 쌓였다가 또 쌓이고 또 이렇게 됐단 말이죠. 여기도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조금 전에 우리가 그랜드 캐년에서 첫째 날 만들어진 것이 시생대죠. 여기 요 부분이 지금 시생대층이래요. 시생대. 뭐 잘 모르겠어요. 요게 이제 셋째 날 만들어진 층이고 홍수 이후가 여기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요건 다 옆으로 누웠죠. 이렇게 다. 다른 사진 하나 더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요 부분은요, 암석이 어떻습니까? 암석이 하나로 되죠. 하나로, 통짜로. 그렇죠? 옆으로 들어눕지 않았어요. 여기는 다 들어놓았어요. 이렇게요. 평행으로. 다 들어놓았죠. 여기는 들어놓은 흔적이 없어요.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가 셋째 날이라는 거예요. 셋째 날. 요 이후가 홍수 이후에 만들어진 지층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창조과학자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육안으로 보시면요, 요 부분의 암석이 어떻습니까? 지층이 있어 보여요? 육안으로도 없어 보이죠. 그렇죠? 분명히 이게 암석이 틀려요. 그러니까 지질학자들이 여기를 시생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옆으로 들어놓지도 않았고 화석도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까지가 지금 이 원생대랍니다. 원생대. 이 이후가 여기부터는 이제 고생대, 중생대, 현생대가 되겠죠. 그럼 그랜드 캐년이 왜 유명하냐 이런 겁니다. 이 시생대와 원생대는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 그랜드 캐년은요,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현생대를요 가장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지층이 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요, 학생들이 여기 이제 협곡이 있잖아요. 그랜드 캐년. 여기 남쪽이고 여기 북쪽이면 여기에 걸어 내려가는 학생들도 있고, 이게 이 직하로 1.5km 됩니다. 나이 든 사람은 못 가고요. 그다음에 노새로 타고 여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여기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디서 기도하느냐? 여기 바닥에서, 시생대 바닥, 여기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첫 번째 땅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젊은 사람들은요, 저 내려가서 한번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랜드 캐년의 이제 상부의 문제인데요. 이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만들어졌겠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캐년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이쪽에서 큰 호수가 있어가지고 물이 일로 폭발하는 바람에 여기가 패여가지고 이제 이 협곡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는데, 요거는 창조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미국에서는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놓고 그 이제 이 과학자들의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세미나도 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의 얘기가 뭐냐면 노아 홍수 후기 때, 그러니까 이게 후기니까 지구 전체에 물로 차 있잖아요. 이게 물이 이제 빠져나간단 말이죠. 이럴 때 바다로 가지 못하고 빠져나가지 못해서 만들어진 호수가 있었다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추측을. 근데 그 몇 개냐? 그게 2개라는 거예요. 2개. 이 호수가 붕괴되면서 그랜드 캐년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 호수의 그 크기가요, 미국의 미시간 호수가 크잖아요. 이 호수의 3배 정도였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물이 이제 호수 이 아래로 폭파됐을 경우에 홍수가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아직 땅이 좀 물렁물렁한 상태였다는 거죠. 굳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침식이 훨씬 쉬웠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미국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니까 그 그랜드 캐년 상부에 호수가 크게 2개 있을 것이고 미시간 호수의 3배나 될 것이다. 그다음에 그 홍수 직후이기 때문에 그 땅이 무른 상태라서 분명히 이걸 까고 내려가기가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설명하는데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당시 이 창조 탐사 가서요, 이 호수의 흔적을 자동차로 다녔습니다. 요거는 그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이 그랜드 캐년 상단에 보니까 엄청나게 큰 이 호수가 아니지만 이게 파여 있고 지금은 이제 뭐 풀이 좀 자라고 있지만 웅덩이가 큰 웅덩이가 있더라고요. 그걸 자동차로 쭉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여기에 호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도 결코 지나친 그 상상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나름 그랬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뭔가 빙하기입니다. 빙하기. 전 세계에서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빙하기가 있었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 빙하기가 여러 번 있었대요. 여러 번. 그러나 창조과학자들은요, 한 번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말이 옳겠느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빙하기가 여러 번 있었다. 책에 다 그런 책이 많아요. 그건 뭐 책상머리에 앉아서 쓰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쓰는 거죠. 그러나 빙하기가 한 번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왜냐? 첫째 여러분 알아둘게요. 빙하가 뭐냐? 빙하는요, 물이 언 게 아닙니다. 물이 얼어서 얼음 된 게 아니에요. 그 빙하 아닙니다. 이건 눈이 쌓인 거예요. 눈이. 이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빙하의 본질은 눈이 쌓인 것이다. 눈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말이죠. 그래서 이 빙하가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 그러려면요, 눈이 와야죠. 눈이 많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쌓이고 쌓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이 많이 오려면요, 첫째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야 되겠죠.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려면
대양이 바다가요 좀 따뜻해야 됩니다. 차가우면 물이 이게 수증기 잘 안 되잖아요. 물이 뜨뜻해야 돼요. 두 번째, 물이 뜨뜻한데요. 이게 이제 수증기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대기가 어떻습니까? 차가워야 돼. 만약에 수증기는 많이 올라갔는데 대기가 따뜻하면요. 눈이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옵니까? 비가 와요. 비가. 그럼 눈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오기 위해서는 대기가 낮은 기온이 된다.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빙하가 만들어졌을 때 이게 쉽게 녹지 않는 선선한 여름이 필요해. 그렇겠죠? 여름이 선선해야 안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세 가지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매우 어려워요. 매우. 바다가 뜨겁고 대기는 차갑고 또 겨울에는 원래 뭐 선선하니까 그렇지만 여름도 선선한 여름이라야만 이 수증기로 올라간 것들이 비로 안 오고 눈으로 계속 오네. 눈으로. 그래야 빙하가 만들어질 거야. 빙하가. 자, 그러면 낮은 대기 기온하고 높은 바다 온도 이거는요 사고 모순되거든요.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지구 상황은 한 번 만들어지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바닷물은 좀 뜨거워야 되고 반면에 대기는 온도가 낮아야 되고 왜? 높으면 비가 올 테니까요. 그 다음에 빙하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잘 녹지 않는 선선한 여름이라고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빙하기가 온다 이 뜻이죠. 그렇죠? 빙하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빙하기를요, 이 진화론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운석 충돌이나 지구가 공전 궤도를 이탈해서 됐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꼭 이재명 같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운석이 충돌해서 또 추워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지구가 추워졌다고 해서 빙하가 만들어져요? 아까 말씀드렸죠. 빙하는 추워서 물이 얼음 되는 게 아니라 눈이 많이 쌓여야만 빙하가 되는 거예요. 운석이 충돌해서 뭐 지구가 추워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추워졌다고 해서 빙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구의 공전궤도가 뭐 달라졌다고? 그럼 추워진 거 아니에요. 추워졌을 때는요 이 빙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양의 눈을 만들 수 있는 수증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빙하기는요 한 번 만들어지기도 어려운 조건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 노아 홍수 때를 보면요 엄청난 화산 폭발이 있었죠. 그러면 화산 폭발이 있으면요 화산재가 하늘을 덮죠. 그러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1900년대 인도네시아에서 큰 화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이 대기를 덮었거든요.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이 열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 지구가 서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건 빙하기는요 노아 홍수 때 된 건 아니에요.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상당 시간이 지나서 빙하기가 왔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요. 성경에 보면요 바닷속에 화산 폭발이 있었잖아요. 바다의 온도가 상승됩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바닷속에서도 화산 폭발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럼 그렇다면 바닷물이 근데 뜨뜻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지상에서는 화산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화산재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 대기 온도가 저하됐을 것이다 말이죠. 그렇다면 물이 뜨거워졌으니까 많이 수증기로 갔을 것이고 수증기가 대기가 시원하니까 비로 오질 않고 눈으로 왔다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설득력있어요? 운석이 충돌됐다고? 지구의 공전궤도가 이탈했다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공전궤도를 이탈한 적이 있어요? 가령 이탈했다 하더라도 그 추워서 생물이 다 죽거나 아니면 물이 얼음으로 됐을지언정 눈으로 되지 않는다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슬슬 이제 결론을 맺어봐요. 자, 자이언트 캐년에서 거대한 사암이 있었다고 해서 또 그랜드 캐년과 같은 대협곡이 노아 홍수의 대격변이 아니라 부분적 격변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이 말이 맞죠? 그렇죠? 무조건 자이언트 캐년에 거대한 그 사암이 있다 그래가지고 노아 홍수다. 또 그랜드 캐년의 대협곡이 반드시 노아 홍수의 대격변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부분적 격변, 즉 미국에서만 발생한 부분적 격변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랜드 캐년의 상류에 있는 거대한 호수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랜드 캐년이 만들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단정은 안 됩니다. 또 지구의 빙하기가 노아 홍수와 연계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도 어쩌면 독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만의 주장일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보고 싶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 첫째, 시생대와 원생대 형성에 관한 창세기의 기술, 말씀. 두 번째, 엄청난 크기의 이 사층리가 존재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죠.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 그랜드 캐년의 형성에 있어서도 호수가 폭파해서 이게 터져서 될 수도 있겠구나. 게다가 빙하기의 원인과 형성을 모두 감안하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시생대 원생대 형성에 관련된 말씀, 사층리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또 그랜드 캐년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그 이 상부에 큰 호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 게다가 빙하기가 만들어지는 원인과 형성 과정을 다 감안해 본다면, 감안해 가지고 답을 도출해 보면요, 기승전 성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승전 노아 홍수밖에 될 수 없다, 이런 뜻이. 즉 하나만 놓고 보면, 여기서 하나씩만 놓고 보면 거대한 사암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대협곡 그다음에 이 다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본다면 역시 기승전 노아 홍수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제가 법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증명과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중사실, 즉 증명을 요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 정도에 따라서는요, 증명과 소명으로 나눠집니다. 법률 용어입니다. 증명은요, 확신을 갖게 하는 입증 활동이에요. 그러나 소명은요, 확신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개연성을 가지는 입증이에요. 여러분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한번 보세요. 신문에서 잘 보시면 구속영장 청구한 다음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가 하면 범죄 사실을 검사가 소명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엔 여러분이 저 소명이란 말은 증명까지는 못 가지만 좀 확신에 이르는 이 상태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문을 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 그 사실을 검사가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그럴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명, 법적으로.
그러면 지구의 과거에 대한 것은요, 지구 과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해요. 그건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제가 이 창조 탐사 과정에서 얻어진 다양한 증거들, 자이언트 캐년의 사암이라든지 또 빙하기라든지 그랜드 캐년의 문제라든지 시생대와 원생대의 과정까지 다 감안해 본다면요, 노아 홍수의 실제로 존재했다고 하는 실제를 입증하는 소명 자료로 보기에 부족이 없었다 이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증명과 소명이 다르죠? 우리가 지구 과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지고 다양한 그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다 합쳐서 본다면 이게 노아 홍수가 실제로 존재했겠다를 입증하는 증명 자료는 어떠지만 소명 자료로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노아 홍수 사건을요, 신화로 보는, 즉 실화가 아니라 신화로 보려는 시도가 넘쳐날 것임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 이미 예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박 자료로 그랜드 캐년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그렇게 가서 배웠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그랜드 캐년은요, 노아 홍수에 대한 뭡니까? 기념비의 기념비. 여러분께서 그랜드 캐년을 보셨을 때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멋진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공부를 하면서 바라보니까 1절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창조의 우리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사하는 상황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노아 홍수를 니네가 언젠가는 부정할 것이다 말이죠. 내 창조를 부정하고 노아 홍수까지도 그건 하나의 신화지 실화가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인간들은 떠들 것이다. 그것에 대한 반박 자료로 그랜드 캐년을 남겨두었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 가서 보시면 시생대, 원생대의 크기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육안으로 봐도 크잖아요. 직접 가서 보세요.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한 장소에다가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모든 지층을 하나에다 싹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에다 다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서 한꺼번에 보다 보면 시생대와 원생대는 왜 이렇게 바위가 깨끗하냐? 왜 여기는 지층이 없느냐? 왜 여기는 화석이 없느냐? 그거를 인간들이 깨달을 때 고생대, 중생대에는 화석이 있거든요. 지층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분명히 의문을 가질 터인데 거기에 대한 답을 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할 것이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사건을 그런 게 어디 있었어? 신화야, 신화. 실화 아니야. 여러분, 동물 하나 잡기도 어려운데 수많은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 이해가 잘 안 되죠. 제가 언제 한번 노아 홍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지만, 여러분, 노아 홍수는요, 신화로 볼 수 있는 장면이 많아요. 거기에 근데 그 동물들이 다 탔겠냐? 다 탔다더라도 그 마실 물은 어디서 공급을 했고, 그다음에 그 배설물을 어떻게 치웠겠느냐? 말도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믿는 사람들도 그 말을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써 있거든요. 노아 홍수가 있다고. 그럴 때 그랜드 캐년의 이와 같은 각종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를 신화로 볼 시도가 넘쳐날 것을 이미 아시고 반박할 수 있는 자료로 그랜드 캐년을 준비해 주셨다. 그렇다면 노아 홍수에 대한 기념비다, 기념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랜드 캐년은요, 1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1절. 2절은 저게 노아 홍수를 입증하는, 소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념비다. 이렇게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머릿속에 빙하기를 염두에 두시면요, 빙하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잘 따져보시면, 야, 이건 정말로 노아 홍수와 연계되지 않으면 빙하기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알 수 있겠죠? 또 그랜드 캐년의 희생대와 원생대를 보면,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지층이 없고 화석이 없냐 말이죠.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죠. 우리는요, 그들은 못합니다. 또 세인트 헬렌 산에서 보여줬죠. 3시간 만에 7m가 지층이 쌓였어요. 다시 4월 뒤에 또 7m가 쌓였어요. 2년 뒤에 다시 쌓였어요. 그 쌓인 데 보면 다 어떻습니까? 다 지층으로 돼 있죠. 이렇게요. 평평히 누워있죠.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또 하나, 평지를 이 쇠설물들이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협곡으로 깎였어요. 그게 1000만 년 동안 이 물이 졸졸 흘러가지고 협곡을 만든 게 아니란 사실을 40년 전에, 불과 40년 전에, 그것도 아프리카도 아닌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들은요, 오랜 시간 때문에 아주 점진적 변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번 이 강의 내용은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혼자서 독학하면서 공부를 해왔지만, 다른 것들은 감탄하는 게 많이 있지만,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 생물학적 진화의 문제가 여러분이 단절시킬 수 있는, 생물학적 진화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이 지질학적 진화는요, 사람들이 많이 현혹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강의 내용을 여러분 이제 이 녹화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계속 읽고 또 읽으셔가지고 자기 것화 시키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오늘은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